가장 친한 친구라는 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바뀌죠. 우정이란 건 언제나 그 깊이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관계라는 것은 서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와 멀어진다고 아쉬워할 것 없어요. 멀어진 사람들만큼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격주 금요일 밤 9시 잠들지 못하는 여러분들께 꿈을 선물해드리는 여기는 꿈 잡화점. 저는 최지훈. 이시연입니다. 작은 소용돌이 바람은 나를 들뜨게 붕괴된 전 골목 난 어디든 가내 맘에 꼭 맞는 새 신을 신고 얼마나 좋니 바라만을 알았어 사랑하기 완벽한 날이지 왼손을 꼭 잡아줘 지금부터는 달릴 거야 내 맘속 하얀 별을 빛이 손톱발이 들 때까지 붕괴된 좁은 골목 난 어디든 가한 걸음 또 한 걸음 온 세상을 걷자 내 맘속에 작은 소용돌이 바람은 나를 들뜨게 붕괴된 좁은 골목 난 어디든 가내 맘에 꼭 맞는 새 신발을 신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괜찮은 한 주 보내셨나요? 라디오가 격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 회차가 끝나고 다음에 볼 때 너무 오랜만인 기분이네요. 시연님도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저도 너무너무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져요. 또 이제 제가 또 개인 일정이랑 이제 컨디션 때문에 오랫동안 휴방을 해서 방송 자체도 너무 오랜만에 키니까 어색한 느낌이 살짝 있네요.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일주일 정도 휴방을 했던 적이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오늘 주제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될까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소식은 아니지만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를 했어요. 자, 지호님, 새학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새 학기,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떠오르네요. 음, 둘 다 맞아요.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만남입니다. 지호님은 뭐 보통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새로운 만남, 뭐, 그거 말 자체로도 뭔가 느껴지는 감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대부분,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지만, 대부분은 두려움 반, 설레임 반, 음, 그러지 않을까 음, 싶은데요. 맞죠. 완전 긴장되잖아요. 네. 또, 아싸의 입장에서는 아, 아, 좀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친구를 좀 요번 학기에는 좀 더 잘 사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어, 하면서, 근데 그러면은 지호님은 뭔가 새로운 환경에 놓여졌을 때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거는 편인가요? 아니면 누가 말을 걸기를 기다리는 편?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뭐 네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개학이라고 쳤을 때는 먼저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음, 주도한다라는 거랑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네. 뭔가 모임을 주도한다거나, 뭐 동아리를 아,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 모임을 새로 만든다거나 해서 첫 만남을 가졌을 때는 제가 좀 네네. 주도해서 먼저 말을 걸고 하는 편인데요. 그게 네. 아닌 이제 개학과 개강으로 인해서 이제 타의에 의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만남을 경험해야 될 때는 잘 얘기를 못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리더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네. 있어야 움직이는 타입 이런 그럴 수도 느낌이네요. 있겠네요. 네. 어,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분위기를 좋게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다 이제 어벙벙하면서 어떡하지? 다들 어색한데 할 때 이제 분위기 메이커. 맞아. 분위기 메이커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트이게 만들어 주고 저는 이제 슬쩍 빠지는 약간 그런 포지션인 거죠. 아, 또 뭔지 어느 알 것 정도 같아. 네, 조금 트여 놓으면은 알아서들 잘 이렇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요. 맞죠. 시작이 어렵지. 네, 중간부터 친해지는 건 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처음에 말을 다 걸어요, 일단.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고, 오, 좀 잘 맞을 것 같은 애들끼리 붙여놓은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줘요. 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얘네가 친해진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슬쩍 빠져서 다른 데에서 또 친한 애들을 만들고, 또 음, 슬쩍 빠지고,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거 완전 뭐라 부르죠? 어떤가요? 그 약간 뭐라 부르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뭘까요? 어쨌든 중개인 같은 느낌이네요. 아, 중개인.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그 친구를 또 깊게 사귀지 않고 약간 얕게 두루두루 사귀는 편이라. 음, 지호님은 어떠신가요? 친구 사귈 때 저는 좀, 완전 반대예요. 저는 오, 깊게 좁고 깊게 사귀는 편인 것 같아요. 깊게 좁게. 네. 근데 이게 글쎄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얕은 사람이 없는 건 또 아닌데 네네.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과의 음, 관계를 뭐 이어나갈 그쵸, 때. 뭐 그쵸. 상호간에 중요하지만 어쨌든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음, 때는 친구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어, 알고 있는 사람은 있어도. 알고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또 인트로 멘트가 또 그거였잖아요. 우정이라는 건 언제나 그 깊이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음, 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 그거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해요. 네. 어떤 경험이죠? 고등학생 때 제가 네네. 친구랑 좀 싸운 적이 있었어요. 어, 이유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무슨 네. 이유로 이제 말싸움, 이제 몸싸움까지는 하진 않았고 네. 말싸움까지 번져서 이제 그 이후로 완전 짱친이었는데 그 이후로 좀 서먹서먹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어,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다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어쨌든 같이 놀던 같은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던 이제 그룹이 있다 보니까 네. 언젠가 이제 놀이공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놀이공원 가가지고 놀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음, 어, 이거는 뭐 남자들 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은 뭐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다음날 되면은 하하하 하면서 같이 축구 차고 공 차고 논다고. 맞죠, 네, 맞죠.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저는 한 번 신뢰가 쌓이고 어느 정도 그게 탄탄해지면은 네. 트러블이 생겨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어,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인간관계도 좀 더 발전하는 게 아닌가.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약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친해질 사람들은 뭐 어떤 다툼이 있든 뭐 잠깐 트러블이 있든 어떻게든 친해지는 맞아요. 잘 지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게 또, 네. 네. 그러면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이게 또 사연, 사연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연 한번 읽어보고
네, 진행 이어가도록 해볼까요? 네. 자, 그럼 사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애청자 1입니다. 새로운 만남이라는 주제를 보고 아직 어리지만 제가 성인이 되어서 깨달은 만남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사람 10명을 만난다면 8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한 명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나를 싫어할 것이며 한 명은 무조건적으로 신뢰해 줄 것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학창 시절 때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대부분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누군가와 마찰을 일으키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성인이 되고 대학, 군대, 그리고 알바 같은 작은 사회를 경험하면서 위의 말에 절실히 맞다는 느낌을 막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든 미움받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지만 위의 말처럼 1할 정도는 뒤에서 저를 욕하더랍니다.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하냐? 즐길 줄도 모르나 봐. 아, 쟤 때문에 기대치가 올라가서 우리가 더 힘들잖아. 아, 자기만 잘날 줄 아는 애. 이렇게 말이죠. 그 1할의 말이지만 저는 그 말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믿어주는 1할도 있었지만 저에게 향한 화살들이 더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웃는 가면까지 써가며 노력한 제 자신이 참 바보같이 느껴지고 하고 싶은 거 참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 노력한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렇게 전역한 이후에 우울증까지 생기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게 생기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주는 나머지 1할, 부모님의 말씀이 저를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어차피 너가 행동하는 과정, 노력, 결과에 상관없이 누군가는 너를 헐뜯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니 자유롭게 살아라. 그때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머리도 길러보고, 내가 화가 나면 화도 내보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억지 웃음도 안 짓고요. 그냥 나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겐 엄청난 해방이었습니다. 어디에서든 새로운 만남에선 무조건 나를 싫어하는 1할, 나를 좋아하는 1할이 있으니 무서울 것도 없어졌죠. 저는 내가 빗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서 새로운 만남의 두려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있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가면을 쓰고 힘들어하거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자신을 싫어하는 1할은 생기니까요.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마음 편히 받아들이고 지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런 당신의 모습을 응원해주는 1할도 있으니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시연 화이팅, 최지원 화이팅! 이었습니다. 네. 너무 저는 공감이 되네요. 아, 사연이요? 네. 왜냐면은 저도 되게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이다 보니까 네네. 항상 밑보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항상 있죠. 그죠. 음, 좀 모두에게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또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한테는 착한 사람도 또 어떤 다른,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아, 쟤만큼 싫은 애가 없는데 싶을 테니까요. 음, 상황마다도 다르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도 또 다르고 뭐 네.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밉보이긴 싫다는 마음이 항상 들기는 하더라고요. 알고는 음, 있으면서도 아무리 나한테 모질게 대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나는 끝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그런 게 어, 있거든요, 저는. 착한 아이 증후군인가요, 혹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할 텐데요. 네네. 그렇다고 뭐 호구같이 그렇게 당해주지는 않고요. 그냥 딱 최소한의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정도로만. 뭐
특히나 믿고 있던 사람일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아, 나는 어, 친절하게 끝까지 나한테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 사연에 공감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뭐 계기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음, 계기라 그냥 모르겠어요. 그거는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살다 느낌? 보니 그냥 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이 사람에게 많아서. 어렸을 때는 그냥 줬거든요. 정을 있는 정 없는 정 다 그냥 얕게 알아도 나에게 그 사람한테 정을 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맞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니까 상처를 받는 일도 당연히 많았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은 원래는 남 눈치를 엄청 보다가, 그러니까 남 눈치를 좀 잘 보이고 싶고 막 그런 걸 생각하다가 이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된 타입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어릴 때는 남 눈치를 전혀 안 봤거든요. 친구가 머리를 묶고 풀고 이제 어떤 게 더 예뻐?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한테 네. 저는 이제 어, 거짓말, 빈말 이런 가부기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라 네. 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못했었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친구한테 둘 다 별론데? 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 근데 그걸 보고 옆에 저랑 진짜 오래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너 상대가 상처받았는데 네가 하는 말을 좀 더 신경 쓰고 다른 사람 눈치 좀 봐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음, 그래서 계속 그거를 커가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어른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약간 지입이 된 것 같아요. 아,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 기분을 계속 신경 써줘야 되는구나 하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어릴 때는 다른 사람 눈치를 그렇게 안 봤는데 크고 나서는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계속 눈치를 봐요. 이렇게 하면은 아, 그렇죠. 싫어하려나? 이러면 안 되려나? 하는. 음, 비슷한 느낌이네요, 저랑도. 그런 거는 지연님도 누구나 그러세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달라도 어, 저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항상. 그냥 어,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 좀 후회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좀 나중에는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음, 음.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영상이나 책도 읽어보는 편이고요. 그렇게까지요? 네. 근데 이게 어, 제 네, 느낀 건데요. 네. 그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어쨌든 뭐 좋게 좋게 말할 수 있고 화법이 좋고 뭐 사람들의 마음을 좀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화법을 구사한다면 당연히 뭐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겠다고 연습은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살다 음, 보니까. 살다 보니까라고 하니까 조금 뭔가 나이 들어 보이는데, 아유, 어, 예, 약간 연륜이 느껴지는 대사긴 여튼 했어요. 간에 네, 너무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 그래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고장이 나더라고요. 예, 과부하가 오는 건가요? 과부하가 와가지고 고장이 날 때가 생기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글을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고 칠까요? 그럼 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맨 처음에는 네네. 이제 머릿속에 드는 것처럼 드는 그대로 그냥 옮겨 써요. 그 다음에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보면서 오, 그렇게까지.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좀 여기 부분은 맞아 그 책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상대가 조금 받아들이기 좋다고 그랬어 하면 이걸 추가하고 그러면서 또 책에서. 어디 영상에서 이걸 봤으니까 그걸 한번 써볼까 하면 이것저것 그 문자 안에 때려 넣어요. 어, 그렇고 이제 흡족스러운 마음으로 딱 딸깍 보냈는데 나중 가서 읽어보니까 되게 문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자연스러움이 좀 경우가 네, 없는. 자연스러움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딱딱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저 자신을. 음, 그래서 그걸 느낀 이후로 드는 생각은 뭐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어, 그대로. 그리고 또 어차피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말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똑같이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한테 똑같이 말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러운 게 내가 마음이 편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나도 마음 편하고 그거를 분명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 편하고 상대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딱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걸 확실히 느낀 게, 지원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혹시 요 근래 내 말투가 좀 이상하지 않았냐? 약간 맞아요. 어색하지 않았냐? 하고 물어보셨잖아요. 그 네, 지호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신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닥, 딱히 이상하진 않았는데? 싶은 범주 근데 아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직은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친해졌다기보다는 뭐랄까 좀 오래 네. 본 친구처럼 모든 걸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아,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면 얘 뭐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 약 먹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 세세한 걸 예, 캐치할 정도는 아니라, 예, 예. 나만 또 그런 진심이었죠. 느낌보다는 이제 원래 제가 편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완벽하게 모르니까 아, 이 사람이 신경 쓰는 게 많은가 보다라는 게 좀 안 느껴지지 않았을까. 동의합니다. 어, 지호님이 이제 네, 또 이거에 관련된 이거에 관련된 썰이 하나 있다고 하셔서 네, 제가 또 네 기억난 썰이 있어서 들어봐 대본에 이제 볼 수 살짝쿵 있을까요? 적어놨는데요. 네, 근데 어떻게 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하겠습니다. 네. 잘 어떻게 연결해 볼게요. 네. 아, 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다르게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저는 뭐 제가 느낀 것도 있고 제가 그렇게 행동한 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썰을 잠깐 풀자면요. 네. 제가 배달 알바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배달 알바라고 하면 보통 오, 이제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를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런 건 네. 아니었고요. 차로 그래요. 했어요, 차로. 아, 전기차로 하는 그리고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매장 중에 그 네. 배달 음식점이 한 세네 개가 모여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네네. 공간 안에 있는 그 배달 일을 제가 하는 거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 배달 그것만 네네. 배달비를 아끼려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음, 그런 알바였는데 어 어쨌든 배달 알바로 뽑아놨기 때문에 주 업무는 배달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배달이 많을 때는 또 많은데 없을 때도 있어요. 시간대에 따라 또 다르고. 음, 근데 이제 없으면은 배달 네. 알바인데 좀 이렇게 놀고 있기가 좀 뭐 하잖아요.
미안하죠. 네, 좀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어째 놀고 있으면은 또 뭔가를 시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청소도 조금씩 시키시고 뭐 이것저것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닭갈비집이었는데 그 닭갈비집이요? 배달해주는 그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음식점 중에 하나가 닭갈비집이었는데 네. 거기 이제 사장님이랑 이제 잘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한번 해볼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고 있으니까. 아, 네, 어떤 걸요? 조리를. 네, 말- 조리를요. 닭갈비 아, 조리를. 그래서 해봤죠. 재밌더라고요. 닭갈비. 네네. 그리고 뭐 어려울 것도 딱히 없었던 게 그냥 재료 다 때려 넣고 그냥 불로 아, 이렇게 휙휙휙 하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나는 배달 알바지만 재미를 붙였고 거기에 네. 그리고 심지어 사장님 그렇게 막 바쁘지 않았을 때 사장님 대신 제가 다 뺀 적도 있어요. 음식을. 오, 음식 주문을요? 네, 주문을 다 뺀 적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 했었는데 톱급 알바인데요, 그 네. 정도면. 근데 보통은 특히나 요즘 뭐 뭐라 부르죠? 뭐 잘파 세대 어린 이제 세대 아, 알파 사람들은 네, 세대요. 알파 세대와 Z 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잘파 세대. 잘파 네. 세대, 네. 그런 분들은 보면은 약간 예민하잖아요. 그런 뭔가 나는 배달 알바인데 왜 요리를 시켜? 약간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시키는 수 있는 것만 거잖아요. 딱 네, 하는. 맞죠.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데 네. 이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왜냐면은 그거가 도움이 나중에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저는. 그 요리를 그쵸.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한테 그걸 맡겼다는 거는 나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음, 저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일거리가 늘어도. 오히려 더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했을 정도로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알바를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음, 음, 상대방의 행동도 그렇고 뭐가 됐든 간에 뭐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 또 약간의 그, 뭐라 하죠?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그, 지원님 말씀하신 잘파 세대. 이런 게 사실 좋은 의미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뭐 약간의, 갈라치기의 느낌이 생길 수도 있긴 하죠. 그쵸. 네, 약간, 아, 지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를 시키는 거, 자꾸 원래 정해진 역할 외에 무언가를 시키는 거를, 이제, 나를 믿고 있다, 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제, 내가 받은 역할은 이게 단데 왜 그 외의 것을 시키지? 약간 맞아요. 그런 것들, 그런 특징들. 네,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약간 사회적 분위기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냥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적으로 보면 또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런 사람들 보고 야, 그 좀 약간 꼰대 같은 말 있잖아요. 야, 이거 네, 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든지 아, 야, 이거 하나 더 한다고 이게 너 인생에서 다 도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안 되겠죠. 바로 짜자장이죠, 네, 짜자장. 바로 이제 세대 간 그 갈등. 이래서 엔진한 쯧쯧쯧. 이래서 대근이랑 틀리 딱딱딱 하면서 약간 그렇게 이제 싸움이 맞죠, 번지는 거니까 맞죠, 그렇게는 맞죠. 안 되겠지만 그냥
존중해 줄 건 존중하면서 근데 이제 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정이 없는 느낌도까지도 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마음먹기 다르고 어떻게 같은 말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본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네. 좀 항상 이렇게 딱 예민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가시가 돋친 상태로 있을 필요가 있나 굳이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썰을 한번 풀어봤어요. 괜찮은 소리인 것 같았어요. 약간의 그 교훈이 있는, 그러니까 교훈이.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네, 네. 사연 읽고 하겠지만 소통의 중요성을 좀 느꼈죠. 소통의 말 안 중요성. 해주면 모르잖아요, 솔직히. 맞죠. 나는 어떤 게 불쾌하다, 어떤 게 좋다, 혹은 나는 너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 안 해주면 모르죠, 당연히. 맞죠. 같은 사람도 아닌데.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게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말, 어떤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어떤 거죠? 그 이제 어떤 너무 이과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어떤 자극이 있었을 때 네, 괜찮아요. 네. 그거에 대해 나오는 반응, 아, 약간 무의식적 반응 느낌으로 무의식적 반응인데 습관처럼. 네,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바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 약간의 편의상 마음의 선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사람마다 좋습니다. 있는 마음의 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선이라는 게. 그죠? 네. 또 이제 100명의 그와 사람이 있으면 관련된 또 100명의 네. 선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빌드업을 잘 했어요. 네. 이거는 또 다음 사연에 대한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연을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익명의 시청자입니다. 제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어서 사연 신청해 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상대방은 어떤지 잘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가 두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정말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말을 걸면서 다가가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또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사람마다 다른 마음의 선을 파악하는 게 항상 어려워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관심 표현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시연님과 지훈님의 마음의 선은 어떤가도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어떻게 뭐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네. 제가 먼저. 네. 이 마음의 선이라. 이제 저도 사연자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람마다 마음의 선 그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섣불리 대답해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마다 마음의 선을 넘지 않는 법보다는 이제 순간순간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있는 건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눈치를 좀 더 길렀던 것 같아요. 음, 눈치. 근데 눈치. 눈치라는 게 정말 어렵지 않나요? 네, 어렵죠. 이건. 네. 이게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얼굴을 보고 하는 거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네네. 온라인상으로 목소리만으로 만난다거나 아니면 문자로만 한다거나 전화 아, 통화로만 한다거나 이럴 때가 조금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눈치라는 게. 그쵸, 그쵸.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시는 거? 이게 또, 이것도 가업 비밀인데. 아, 오, 비밀. 네. 가업 비밀까진 아니고요, 사실. 약간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노하우인데 그 지호님이 말씀하셨던 상황마다 또 눈치를 보는 방법이 달라요. 그 텍스트 예를 들어 문자로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의 말투 아니면 답장의 빠르기 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흥미를 보이고 있는지 음, 나의 대화에 이제 동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하고 대화 중이다 앞에 마주보고 대화 중이다 하면은 표정, 행동, 목소리 톤 그리고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딴 데 보고 있으면 대답하면 이제 관심이 없다는 뜻이긴 하죠. 내 시선이 계속 흐트러지거나 어디 막 컵을 본다, 손을 쳐다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이야기에서 관심이 멀어졌구나 하는 그쵸? 그거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하시나요? 되게 아, 치밀한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가? 약간 처음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해야지라고 했던 게 몸에 굳어지면서 이제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계속 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약간 그런 게 네, 있잖아요. 좀 그런 뭐랄까 하나의 뭐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네네, 판단할 수 있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뭐 그런 거를 그쵸. 그 중에서 네, 시선 회피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나요? 시선 그러니까 회피를 하는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만났는데 눈을 잘 못 마주쳐. 아, 네,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하는데 네, 눈을 네. 잘 마주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선의 방향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어, 심화 과정이구나. 아, 네, 스모가당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나와 눈을 마주친다. 이거는 약간의 좋은 징조겠죠. 그거는 사실 딱히 살필 필요가 없는데 뭐 약간 아래를 쳐다본다. 약간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카페예요. 근데 계속 음료수를 쳐다보거나 손, 발 이렇게 아래쪽으로 시선이 가면은 약간 제가 좀 불편하거나 약간의 마음의 벽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불편함을 음, 나타내는 거고.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왼쪽, 오른쪽 어디더라? 오른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네. 왜냐면은 사람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없던 사실을 꾸며낼 때, 그러니까 기억의 공백을 채우려고 할 때 시선이 오른쪽 위를 향하거든요. 그래서 음, 오른쪽 위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저와 대화하는 중에 약간의 사실이 아닌 거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 거를 약간 거짓으로 꾸며낼 때 하는 어, 그러고요. 왼쪽 위는 제 대화에 동조를 하면서 이제 진짜 현실 자기 무의식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낼 때 뭔가 떠올리려 할 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오, 그리고 또 약간 그리운 순간을 떠올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추억을 떠올릴 때 이럴 때 또 시선이 왼쪽 위를 향한대요. 오, 음,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나를 쳐다본다? 이건 약간 수줍어한다? 음, 긴장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음, 눈동자를 가만히 못 두고 이리저리 굴린다. 이거는 저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음. 응. 왜냐면은 이제 네. 원래 눈을 잘 못 쳐다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렇긴 하는데 네. 예전에 아예 눈도 못 마주쳤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도 좀 보긴 하는데 어색하더라고요. 뭐랄까 음, 눈을 너무 빤히 쳐다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랄까요? 그쵸. 음. 그쵸, 그쵸. 근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또 있고 빤히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제가 딱 그래요. 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빤히 쳐다보나요? 네. 눈, 오,
눈이랑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면 시선을 살짝 내려서 인중이랑 아, 맞아요. 저는 딱 약간 인중 볼 때 딱 그럴 때 인중 봐요. 그 네, 그럴 잔소리 때 하실 때. 아, 잔소리 하실 때. 예, 예. 인중 응. 보면서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사실 음, 지원님 말씀대로 눈치의 영역은 노력도 노력인데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눈치 되게 빠른 사람들도 있죠. 네, 노력하지 않아도 진짜 뭐야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싶을 정도로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치가 중요하죠. 맞아요. 저도 동의하고 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도 네. 눈치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소통이요. 네. 어, 아까 이제 사연 읽기 전에 말했다시피 네. 이거는 내가 기분이 나빴다. 나빴으면 나빴다고 얘기를 해줘야 알죠, 사람이. 그죠. 그 물론 이제 야, 너 싸우자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음, 너 솔직히 너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네. 서운했어.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하니까 진짜 궁금한 게 네, 정말로 뭔가 서운한 게 있었을 때 네. 상대방한테 어 근데 너가 이러이러했던 점은 좀 서운했어라고 말을 하시나요? 저는 네.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진짜 신뢰할 네네. 수 있는 사람한테밖에 안 해요. 애초에.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랑은 친해지고 싶거나 어쨌든 내가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더 이어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전혀. 그래서 제가 네. 만약에 네.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꺼내는 꺼냈다면 그 네. 사람은 뭐 처음 보는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좀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원래 오, 알던 사람이라면 널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지호님한테는 뭔가 불편했던 거나 서운했던 걸 표현하는 게 이제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맞아요. 뜻인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사실. 오, 왜냐면은 소통을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죠. 너와 음, 나 다른 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길게 그죠. 이어가려면 어쨌든 지금이 됐든 나중이 됐든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내가 기분이 진짜로 나빴다면 어떤 행동 때문에 음, 그러면 이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도 불편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꺼내서 짚고 넘어가자 이런 거죠. 아,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어차피 몇 번 보다 말 사람인데 굳이 뭐 우리가 맞춰갈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어떻게 느낀지 이해하고 맞춰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얘기 안 하고 조용히 거리를 두시는군요. 뭐 처음부터 거리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은 음,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그죠. 약간 신기하네요, 뭔가. 근데 그렇게 말을 전달하려면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불편했던 점이나, 그러니까 서운했던 점, 이거를 이성적으로 정확히 집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성이 중요할까요? 저는 잘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같은 말이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똑같은 말을 했어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못됐냐?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인 거잖아요. 그거를 음, 왜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부정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인데 그거를.
내가 맞는 것 그게 같아요.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굳이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약간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나 기분 나빴다고 약간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물론. 네,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이 싫어가지고 음, 뭔가 서운한 걸 말하거나 뭔가 그럴 때 감정을 아예 다 빼버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말할 때도 그러니까 너가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그랬어 이것도 아니고 너가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보편적으로 기분이 나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음, 네, 제 감정을 말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말을 그럴 하는 것이다. 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다라고 음, 이거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겠네요. 상대방의 근데 행동을 그게 고치려 진짜로 한다면. 보편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또 약간 둔감한 편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감정이 상할 일이 진짜 거의 없어요. 음, 상대방이 나한테 패드립 하는 거? 이런 거? 그건 누구나, 네. 그건 그래서 누구나. 제가 그런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딱 사연도 네네. 보편적인 거를 지금 궁금해 하시잖아요. 보편적으로 마음의 섬을 아, 넘지 않는 방법. 마음의 선을 넘지 않는 어떤 게 방법. 보편적일까요? 뭐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조금 알기 쉽게. 뭐 이제 곧 개학이고 개강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 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이제 새로운 반 혹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가지고 처음 네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고 싶다 할 때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어떤 정도가 딱 그 선에 간당간당한가요? 보편적인 어, 선. 보편적인 선? 네. 같이 다가갈 때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행동? 일단 신체적 접촉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가능한 선은 이제 어깨 톡톡 어깨 톡. 정도? 톡톡이 손가락으로 톡톡이 아니라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줘야 돼요. 그것도 톡톡. 달라요? 손가락이랑 손바닥이랑. 손가락으로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약간 옆에서 누가 쿡쿡 찌르면 뭐야 하는 약간 또 민감한 그런 사람이 있죠, 맞아. 네. 네, 불쾌한 기분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이게 또 뭐 이성 간에도 또 다를 수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네네. 보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근데 잘 모르겠네. 먼저 다가간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하. 네. 저는 저번에 잠깐 다른 날짜에 얘기한 적 있지만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눈치죠. 어떻게 보면 저만의 눈치긴 한데 만약에 상대방이 어, 내가 생각하는 선 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어. 그럼 전 딱 그 정도까지만 행동을 해요. 그 사람한테. 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수준에 딱 항상 맞춰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마이쮸를 줬어요. 그럼 전 네네. 다음에 새콤달콤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 사람이 나중에 뭐 생일을 챙겨줬어. 뭐 생일 축하만 해줬어. 그럼 나는 생일 축하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선물까지 줬어. 그럼 저도 선물까지 해주는 거예요. 약간 그거는 상대방의 선에 맞추는 느낌이네요. 딱 네, 진짜로. 상대방의 선에 맞추는 타입이에요, 저는. 그런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서 네. 오히려 온라인이 불편해요, 저는. 어, 오프라인은 이게 이것저것 파악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은 또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목소리 혹은 글씨로만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맞죠.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또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소심한 성격이어서 그럴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상황은. 그쵸. 근데 소심할 수도 네, 있고 진짜 누구나의 싫을 다 수도 있고. 상황이 다 있어. 뭐 예를 들면은 뭐 시연님 같은 경우는 자느라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연락이 잘 안 네,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건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그쵸. 표시잖아요. 근데 시연님은 자느라 못 받는 거고 누군가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민폐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직접 봐야지 좀 뭔가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되게 생각이 깊으시군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너무 약간, 너무 많아서 저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이 이렇게 네, 모임 같은 거 주최를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모임 같은 거를 딱 처음 주최를 해서 사람이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뭔가 주도를 해요. 막 열심히 하다가 저는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중간에. 음, 약간 그 안 쉬어주면은 뭔가 가슴이 정말 답답해지는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네? 얹힌 느낌? 속이? 얹힌 느낌?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녁에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거나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밥을 잘 못 먹어요. 안 쉬어주면 중간에. 밖에 혼자 나가서 오, 혼자서 이제 바람을 좀 쐬줘야 돌아와요. 왜요? 약간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잠깐 나가서 혼자서 이제 바람 쐬면서 쉬면은 또 금방 괜찮아지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저는. 오히려 그런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좀 가끔씩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진짜요? 좀 맘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나도 저런 게 되면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만의 고민이 또 물론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너무 눈치 없었나 내가?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가끔씩? 그거는 아니죠. 눈치가 빠른 편이라 오히려. 그러면 무슨 걱정이 또? 약간의 제가 자느라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아 물론 굳이 그냥 잠이 농담 아니어도 반 진담 반이에요 그거는. 아, 네네. 네, 네. 아, 네, 굳이 잠이 아니어도 원래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연락을 막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맞아요 오면 맞아요 그렇다고 그때. 받기는 하는데, 네. 제가 먼저 하진 않고 답장도 되게 텀이 느린 편이라서 가끔 이게 두루두루 친하긴 한데 알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 친구가 없는 듯한 느낌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내가 이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끔. 음,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가끔 연락하는 거죠. 아, 뭐해? 그때 가야 이제 연락을 하시는구나. 네. 아, 되게 고맙겠네요. 그 친구들은 연락을 받은 친구들은. 아, 그런가요? 와, 평소에 전화하면은 연락도 안 받던 사람이 갑자기 먼저 연락을 해? 이거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와, 감동이야. 아, 돈 빌려달라뇨. 농담이고. 네. 응. 아무튼 그런 사람들만의 또 고충이 또 나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마음의 선, 보편적인 마음의 네. 선이라는 게 사실 또 제가 또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음, 얼마 전에 읽었거든요. 저 그냥 지나가다가 본 적 있어요. 그 네. 표지만. 내용은 네, 혹시 네, 모르시나요? 내용은 아직 안 봤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잣대다? 약간 무너지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엔. 네. 그러니까 예전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또 개개인의 개성이 굉장히 중요시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수치를 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거지. 절대 그게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게 맞아. 옳은 잣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음,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라는 그런 말 자체가 모순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맞습니다. 그, 저는 이제 네. 그거를 현생 관련해서도 느끼는데 제가 가끔씩 지표 같은 거를 봐요. 네네. 거기서 이제 비율을 예시로 들자면요. 여러분들이 또 알기 쉽게 예시를 들자면요. 만약에 상점이 하나 있어요. 아니지, 네네. 상점이라기보다는 카드 사용량이 있다고 칠까요? A라는 카드 사람이 사용. 있어요. 네. A라는 사람의 카드 사용량은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네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이 또 있겠죠. B라는 사람의 카드 한 달 소비량은 200만 원이에요. 그럼 두 명의 평균 150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A랑 B랑 또 있는데 옆에 이재용이 있는 거예요. 한 달 카드 사용량이 1억이에요. 그럼 아이고.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응. 완전히 무너지죠. 그죠?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평균을 믿으면 안 돼요. 요즘 특히나 더. 맞아요.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없이 낮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벽이 한없이 높아가지고 맞아요. 접근도 안 되고 이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요즘 들어서 더. 그쵸. 근데 이게 다들 낮아지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아, 높아지기만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높아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높아지는데 네. 이게 벽이 또 여러 개잖아요. 종류가. 그죠. 근데 그죠, 그죠. 어느 벽이 약한지 몰라요. 알기가 힘들어요. 아, 그쵸, 그쵸. 분명히 사람마다 그건 다르거든요. 좀 낮은 벽이 사람마다 또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느낌이네요, 요즘엔. 그러면 보편적인 선은 없다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저희의 사람. 마음에서는 어떤가라고 하셨는데 오,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에 따라갑니다. 저는 따라가요. 오. 마음에서는. 저는 정해진 게 없어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은 한없이 낮은데 음, 마음에 안 들면은 철벽이요. 절대 안 들여보내줘요. 마음에 들다 안 드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럼. 네, 근데 또 제멋대로인 성격이라 마음에 든다 안 든다의 기준이 그냥 딱 봤을 때 어? 저 사람 괜찮은데? 하면은 yes yes yes인 거고 아, 감이구나, 완전. 네, 아 좀 별로야 하면은 바로 아웃 음, 그래도 그런 좀 아니다, 그러니까 예스는 좀 애매해도 아니다라는 건 또 포인트가 딱 있지 않아요? 포인트요. 응. 사실 정 떨어지는 정뚝떨 포인트라고 하는 약간 그런. 정뚝달 포인트. 근데 사실 이걸 다 말하면은 더 모르실 아, 대표적인 거 텐데 하나. 대표적인 거. 응. 너무 뭐 덕덕 최근 심한 사람. 경험이라든지. 저는 하나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거요? 어, 모임에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미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놀 거 다 놀고 이제 뒤풀이를 하고 있었던 거지. 네네. 근데 저희 집 근처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연락이 와요. 갑자기. 저는 이제 그날 하루 열심히 살고 쉬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나오라고 계속 나와 나와 어, 나와 하면서 계속 난리를 쳐가지고 나갔어요. 네. 나가서 저녁도 다 먹고 나는 다 씻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옷만 입고 나간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아, 너 왔으니까 뭐 음료라도 시켜 먹어라고 하길래 뭐 음료수 정도는 뭐 배 안 차니까 마실 수 있지 해가지고 음료수만 먹고 나오는데 계산은 엠빵이다라고 할 때, 엠빵이다라고 할 때? 네, 저는 아, 음료수 하나 몇천 원짜리 마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먹은 음식값과 술값과 모든 거를 다 엠빵에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저는 딱 그 최근에 느꼈던 그거예요. 선. 그게 이제 물론 엠빵 할 수도 있지, 엠빵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또 들었던 게 거기서 딱 끝을 봤어요. 그 어떤, 사실은 너 이러려고 부른 거야라는 약간 농담 섞인 말이긴 했는데 네. 진담도 살짝 있었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아까 그 얘기 나오는 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이게 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저였으면 그 엠빵이다라고 했을 때, 네. 응, 아 하면서 이제 갔을 것 같은데요. 음료수 값 주고. 아, 그러니까 저도 신경을 안 그랬어요. 써요. 예. 아,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네. 뭐랄까 상황이 이제 원래 친한 친구들은 다시 또 볼 거니까 아, 그럴 네네. 수 있는데 다시 볼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아, 사람들이었거든요. 볼지 말지도 모르는. 예. 친구들이라면 저도 그냥 쿨하게 내고 다음에 뭐 내가 더 많이 먹어도 똑같이 엠빵하면 되거나 오히려 저는 친해지면은 그냥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에 너가 내 이런 스타일이라 근데 음,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 친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보고 다음에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사이였던 거죠. 약간 어이가 없네요. 좀 어이가 없었죠. 근데 그때 이제 한 명이
나오면서 이제 다가와가지고 아니 괜찮아? 아니 뭐 음료수 하나 먹었는데 엠빵에도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니 고마울 게 아니라 사실 그게 당연한 당연한 거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하호하면서 별 생각 없이 가는데 한 사람만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랑은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 사람 한 명. 그때 이제 모였던 사람 중에 그 사람 딱 한 명만 한 명이랑만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요. 약간 그런 게 있다. 저는. 오호. 그래서 제일 최근에 느꼈던 정뚝들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무례함이 정특돌 포인트이신 것 같네요. 네, 무리한 거. 이제 시연님 정뚝들 포인트. 상당히 많은데. 어려운 사람이군요. 네, 예를 들어 생리 현상을 앞에서 숨기지 않을 때. 그거는 아, 근데 예를 좀 보편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트름이나 보편적인 거 말고 좀 그런 거 말고 본인만의 약간 그런 게 있다. 자뻑 심한 거. 근데 아, 어 자뻑 심한 거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심하다 싶은 사람은 뭐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정도가 아니라 약간 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같이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네. 나 너무 잘했어. 나한테 반하겠다. 이렇게 장난삼아 말을 한 거예요. 아, 이제 그러니까 장난이었고 분위기 자체도 그냥 딱 웃는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이제 쟤 별로다. 딱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그건 덜도 좀 말고 별로네 이러면서. 특이하네요. 시연님, 네. 특이하다기보다 시연님만 또 그거네요. 그쵸. 음, 저만의 그거죠. 약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대놓고 어떤 나 칭찬해줘. 약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아니요. 그건 그건데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기준을 모르겠어요. 약간 비슷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가 보네. 제가 그래서 약간 기준이 그냥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 사람이 좀 별로였던 건데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더 예, 그쵸. 그러니까 음, 완전 아웃일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완전 베스트도 아니어서 그 딱 조금 딱 그런 걸로 이제 쟤 별론데라고 음, 특정 지어버리는 그런 음, 느낌인 거죠. 좀 무서워지네. 나도 언젠간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실수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람마다 선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맞죠, 맞죠.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이런 거는 해결 방안이 딱히 눈치 눈치와 소통이라고. 소통도 예. 맞죠. 근데 또 소통. 소통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사이에게는 또 이런 소통이 또 힘들 수도 있는 거라. 음, 그쵸. 네. 그냥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은. 그냥 막 음, 오래 알고 지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근데 그런 것도 있기도 저는 하고. 근데 딱 그거 같아요. 그냥 친해질 사람은 어떻게 해도 친해져요. 음, 아닌 사람은 내가 노력해야만 유지가 되는 관계? 그거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한쪽만 뭐 노력하는 관계는 딱히. 그쵸.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굉장한 이득을 준다. 그러면 인정인데. 음, 뭐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라 옆에 있으면은 뭔가 배울 게 많다. 이런 음, 음, 거면은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 관계인데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뭐 그거에 대한 개인적 기준 기준은 감이다. 기준은 감이다. 네, 감이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벌써 시간이 몇 시를 네, 넘어갔어요. 10시를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은 되었다고 보시나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을 수도. 그렇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답이 명확하지는 또 않았으니까. 참.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공지가 하나 있어요. 일단 공지를 하고 이제 아우트로를 들어갈 텐데 일단은 하나, 네, 세 개? 공지를 저한테 일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공지는 뭐냐면요. 다음 주 주제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다음 회차죠. 다음 주가 아니라 뭐? 다음 회차는 3월 8일이고요. 이제 밤 라디오만 봤을 때예요. 밤 라디오 기준이고 3월 8일 주제 나에게 칭찬해라는 주제고요. 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잡법 같은 거 그런 것보다는요. 어쨌든 3월이 시작됐고 개강하고 계약을 했으니 일주일간 좀 고생하셨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잘 버틴 본인한테 칭찬해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연들 혹은 꼭 나쁜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수고했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지, 저희 편성 주기랑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이제 또 1시간 너무 짧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첫 번째 일단 주기에 대한 것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금 23일, 26일, 그 다음은 3월 8일, 3월 11일 이런 식이잖아요. 요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하면은 이제 달력상으로는 주기가 짧아 보이는데 길더라고요. 이게 주기가 길어가지고 이 주기를 조정을 해서 23일 했고 26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일 하고 15일을 할 거예요. 8일, 11일, 15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밤 라디오가 한 주 땡겨지는 거죠. 15일부터.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한 주에 월금에 있을 예정이에요. 와. 11일, 15일 있는 주부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한 주에 월금에 있고 그 다음 주에 격주로 이제 월금마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거예요, 아마. 일정 확인하시기에. 이것도 이제 저희 만들어진 그 편성표 혹시 올리셨나요? 편성표? 땀을 흘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아, 맞다. 저는 이제 편성표는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에도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서 네. 이제 일정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조정. 네, 격주 진행은 유지해요. 네. 한 주에 다 하고 격주 진행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밤 라디오는 그대로 가고요. 1시간. 낮 라디오만 1시간 30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밤에는 어쨌든 형식에 갖춰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30분이 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사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아직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행이 저희가 막 그렇게 아직까지는 숙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늘리면은 오히려 좀 늘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밤 방송은 그대로 두고요. 낮에만 1시간 30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와.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가요? 네? 네? 무슨 이거에 요?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 그렇게 네? 그렇게 갈까요? 뭐 하시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1시간 30분 낮 라디오만 1시간 30분 할 예정이에요. 네, 가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 27일까지 트위치 마지막 날 그러니까 26일 날 선정을 할 건데요. 낮 라디오 이름 공모전이 있습니다. 딱히 뭐 거창하게 공모전까지는 아니고요. 혹시나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26일 날 저희가 또 주제가 안녕 트위치잖아요. 트위치와 작별하는 주제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 받아가지고 낮 라디오 제목을 선정되신 분의 제목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우승 상품이요?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드릴까요? 기프티콘. 음, 샤라웃 해드리면 되나요? 샤라웃 해드리면 되나요? 아니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 자금을 좀 아껴야 돼요. 그쵸?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아끼면 좋죠. 음. 그 이벤트 살짝
맛보기. 아니야. 이거는 다음 주에.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차피 예고하면서 그 주제 예고하면서 같이 공지하면 되니까요. 아, 커밍 좋습니다. 순입니다. 다음 주 커밍 월요일 순. 낮 라디오 방송 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네. 감질만 맛있다고요? 자,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지는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네, 아우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틀어주시나요? 아, 제가 될까요? 네. 아, 네. 알았다. 일단은 멘트 아, 아, 원래 순서가 이렇게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죠. 노래 틀겠습니다. 노래. 첫 방송으로 긴장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도 꿈잡화점의 세 번째 시간도 끝이 났네요. 오늘도 힐링받는 시간이 됐으려나요? 금요일 밤만큼은 근심 걱정 없이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힐링 라디오 꿈잡화점의 이시연, 최지원이었습니다.